2025년 8월 14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이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8월 12일 화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고요. 수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빨간색 갔다가 파란색 갔다가 그리고 빨간색 갔다가 파란색 갔다가 할 때 그 변동폭이 올라갈 때 두 자릿수, 내려갈 때 두 자릿수 꽤 버라이어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라는 부분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전해드릴까 합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은연중에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께서 미쓰리 가스라이팅이란 단어 쓰지 마, 되게 부정적이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써버리십시다. 예. 긍정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자, 어떤 가스라이팅이냐? 첫 번째, 고용지표입니다. 이 고용지표에 있어서 매월 초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가 어쨌고 그 예상치에 부합하면 고용이 좋고 미국 경제가 괜찮고 막 흥분하다가 두어 달 뒤에 기존에 발표됐던 고용지표보다 5월달, 6월달 두 달 합쳐서 25만 8천 건이 더 하향 조정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차피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고용지표 발표되는 당일날 그 수치에 매몰돼서 정신줄 놓지 마시고 계속 경제지표는 점이 아니라 점을 찍어서 만든 선이니까 그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 흐름을 읽어가는 가운데 저렇게 수정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 라는 고용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PMI 지표죠. 여러분, PMI 지표는요. ISM과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 지표 이게 두 개도 있지만 서비스업 PMI 지표와 제조업 PMI 지표가 있는데 대부분 서비스업 PMI 지표가 제조업 PMI 지표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조업 PMI 지표는 기준선 50 이하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전문가들은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됐을 때 50 이상, 그러니까 경기 하향이 아니라 위축이 아니라 확장 국면에 여전히 있다. 미국 경제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을 농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 이 수치는 기준선이 얼마다? 30만 건이다. 그래서 30만 건이 되기 전까지는 미국은 고용이 좋다라고 계속 우길 건데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1만 건, 22만 건에서 안전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30만 건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얼만큼 가파르게 증가하느냐도 우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까지 이렇게 세 개를 확실하게 긍정의 가스라이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요.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고용지표 발표한다 그랬을 때 어머 예상치 14만 명이라고 했는데 막 16만 명 뭐 잘 나왔어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니라 저거 몇 달 뒤에 수정할 수 있겠는데 이런 의구심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전 굉장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치아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차피 뚜껑 까고 하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방송에 전해드린 내용은 이거였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현지 시간 8월 12일 화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전월 대비 0.3% 상승 예상,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 예상, 그러니까 모두 6월 대비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되었을 거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표도 마찬가지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라고 불리우는 지표가 있고요.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이렇게 두 개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유럽연합이랑 무역 협상을 했느니 뭐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부진한 경제 지표 이야기가 쏙 빠집니다. 그렇듯 경제는 돈이고 돈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미와 가치를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네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되도록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을 잘 하고 있다. 무역 협상할 때 졸라 불안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끝내고 있고 중국과 무역 협상도 90일 동안 유예시키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슈를 지금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고 분위기를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7월보다 8월달 증시가 더 버라이어티할 거다라고 얘기한 근거는 8월달에 FOMC 회의가 없다 보니 부진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면 바로 뉴욕 증시는 어머나 경제지표 부진해, 어머 9월달에 금리 인하해야 돼, 이렇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를 키울 것이고, 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네, 금리 인하하기 어렵겠네,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하 기대가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뉴욕 증시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7월 달보다는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왜?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어서 이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표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나왔던 얘기는 8월 12일 뉴욕 증시에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가 6월 대비 상승했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여러분,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만 발표되는 게 아니라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만 또 발표되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뉴욕 증시에 별로 좋지 않는 재료들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 분명히 8월 12일 화요일 뉴욕 증시에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와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 두 개 중에서 뉴욕 증시의 우호적인 경제 지표를 반영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월 12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0, S&P 500이 1.13, 나스닥이 1.39%입니다.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이며 9월달 금리 인하 확정적이다라는 인식이 심어졌다고 해요. 해석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엇갈렸대요. 그러면 근원이든 헤드라인이든 하여튼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엇갈렸다는 거죠.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자, 경제지표 보면은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
7월달 헤드라인 CPI 전월 대비 0.2% 상승. 6월에는 어땠느냐? 전월 대비 0.3%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6월달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전년 동월 대비로도 2.7% 상승했는데 6월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네. 금리 인하해도 되겠네 라는 인식이 심어지죠. 뉴욕 증시는 여기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발표가 됐죠. 어떤 거냐?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전월 대비 0.3% 상승했어요. 6월에는 0.2%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대비 상승폭이 소폭이지만 확대됐어요. 높아졌어요. 전년 동월 대비로도요. 3.1% 상승했는데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는 0.2% 상승했어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는 6월달 대비 소폭 둔화된 모습. 전년 동월 대비로는 그냥 비슷한 수준. 인플레이션 그렇게 크게 우려 안 해도 되겠네. 그런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든 전년 동월 대비든 6월 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엇갈렸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어떻게 했다? 뉴욕 증시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뉴욕 증시의 우호적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표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니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소리 질러라. 금리 인하니까 와 소리 질러 해서 뉴욕 증시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어떤 지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나타낼 정도의 상승, 나타낼 정도라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6월달 대비 상승했고 어떤 녀석은 6월 대비 둔화됐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6월 대비 둔화된 지표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췄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왜? 8월 달은 뭐가 없다?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FOMC 회의가 없으니까 금리 인하 꿈꿔도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2023년 11월 초에 발표된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한 관계로 2023년 11월 달부터 2024년도 금리 인하를 할 거야. 점도표를 봤더니 2024년도 75bp 금리 인하 할 거래. 그럼 25bp씩 3번 할 거래. 이렇게 할 거래, 할 것 같아, 해야 돼. 이렇게 상상 임신처럼 확대돼서 어느 지경까지 갔었냐면 2024년 연준이 금리 인하를 6번에서 7번까지 할 거다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상 임신이란 표현도 썼고 아니 여러분 증시가 미친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2024년도 연준이 8번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데 8번에서 6번, 7번 금리 인하를 할 정도면 도대체 미국 경제는 얼마나 개판오분전이 돼야 될 건가요? 이러면서 인간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상상하고 꿈꾸고 기대하다 보면 그렇게 무리수가 생긴다. 그런 2023년도 11월 달부터 생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를 키웠고 그 증시 기대감만으로 작년 7월 달까지 증시가 올라갔습니다만 금리 인하는 상반기까지 하지 않고 있고 경제 지표는 부진해지고 있고 그래서 갑자기 8월 달에 나타난 게 뭐다?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8월 5일 글로벌 증시 크게 하락. 대한민국 코스피 200포인트 넘게 하락. 그 지경에 이른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이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봤는데 전월 대비 크게 움직임이 없대. 그래서 지난번 8월 1일 날 고용지표도 부진했으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 할 거래. 이런 이제 기대감을 증시가 키우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그 기대가 이제 또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느냐. 8월 13일 이슈가 뭐였습니까? 8월 13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어요. 제목은 뭐냐?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한데 25bp는 무조건 100%고 가만히 있어봐. 50bp도 가능한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뉴욕 증시 8월 12일, 8월 13일 이틀 연속 뉴욕 증시를 상승시킨 겁니다. 자,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어요? 보기 좋은 소비자 물가 지표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맞췄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진한 고용 지표로 인해서 9월달 금리 인하 해도 될 것 같고 그 기대감이 커져서 9월달에 어차피 할 거면 50bp 해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면서 지금 8월 13일 수요일 뉴욕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뭐다? 8월달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8월 달에 8월 하순에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보십시오. 그 2주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 연준위원들은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50bp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하기보다는 이렇게 FOMC를 눈앞에 두고 금리 인하를 해야 돼? 50bp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커집니다. 아, 경기가 졸라 안 좋구나.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표 2개 중에 뉴욕 증시를 훼손시키지 않는 예쁜 녀석의 스포트라이트 비춰놓고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100% 만들어 놓고 그 기대감으로 50bp까지 키워 놓으면서 8월 12일, 8월 13일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겁니다. 이건 지금 뉴욕 증시는요. 2023년 11월부터 생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년 7월 달까지 증시를 끌어올렸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기대감과 상상의 나래로 지금 뉴욕 증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다? 8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는 갑자기 7월 달까지 막 분위기가 좋다가 8월 달에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전문가가 어떤 리서치에서 8월 달엔 늘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저거 미쓰리가 1년 전 5월 달에 한 얘긴데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쓰리는 올해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오히려 연말 정도에 한번 흔들릴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월 달은요.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게 8월 13일 뉴욕 증시가 상승하니까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 해도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키우긴 했습니다만 여기엔 뭐가 빠졌습니까?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합당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 침체가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 50bp B컷을 떡 갖다 넣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8월 중하순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50bp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미국 경제 그러면 50bp B컷 해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뉴욕 증시엔 뭐가 없다? 경제 지표가 없어요. 지금 저도 다른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 보면 미국 경제에 집중하는 전문가들은 없고요. 오로지 어떤 그 트럼프의 무역 협상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경기 침체 없이 50bp B컷 이야기가 나오면 맞지 않는다. 인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 이야기를 쏙 패놓고 뉴욕 증시 훼손시키지 않을 것만 갖다가 붙여서 계속 예쁘게 포장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한계에 봉착이 됩니다. 그게 점점 쌓이겠죠. 전 그거를 밀린 숙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제 오늘 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의미 두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르면 삼성전자 같은 거 사면 되고 빠지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개별 종목들 매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진짜 주식을 해야 될 때, 사야 될 때는 못 사고 한참 뒤에 3,000포인트 올라네 나도 주식해볼까? 그때 들어가시겠어요. 지금 3,100 금방 와서 전문가들이 3,500 갈 수 있다, 4,000 갈 수 있다, 5,000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들어가셨던 분들 이 박스권 코스피에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니야, 난 안 답답해, 괜찮아. 그런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좀 달라졌네. 3,000포인트 잘 지키네. 이 정도의 생각으로 매매를 즐기실 수 있지만 3,000포인트에 들어간 주린이들은 왜 3,500포인트 왜 안 가?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느낌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거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과 비추지 않은 것들을 잘 구별하고 배치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투자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전문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가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 안 가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이런 질문 달면 좀 그래 보이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가 다른 경제방송과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당당하게 질문하시고요. 저는 계속 뉴욕 증시 경제지표 체크하겠습니다. 자, 내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광복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많이 왔는데 중부지방 피해 없으셨길 바라면서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